자, 24학년도 9월에 가나 세트형인데요. 배경시 흐름을 좀 잡아 보십시오. 1달러 봅시다. 내가 진짜 이제 가끔씩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내가 해설 영상 올리는데 댓글들 가끔씩 되게 웃겨요. 뭐 수능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 평가원 출제진도 아니고 누가 수능은 그런 거 아니라, 아니 도대체 전공을 뭐를 했고 수능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길래 난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딱 보면 알 거 아니야 사실. 쓰는 용어부터가 평가원 용어도 아니고, 뭐 그냥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쓰는데 왜 평가원을 들먹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제 소개 잠깐만 하면, 평가원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은 거의 마지막 세대예요. 정확하게 2014년에 뭐였지? 아무튼 이게 한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뒤로 평가원 교수님들이 아예 겸직 금지가 됐어요. 옛날 평가원 교수님들이, 그리고 지금 평가원이 아마 세종으로 내려왔을 건데, 이때 평가원이 삼청동에 있었어. 청와대 옆에. 그래서 평가원 갈 일이 있으면 옆에서 경찰 들어가지고 무슨 일로 가십니까? 검문을 했어요, 옛날에. 그 시대 때 이 교수님들이 수업을 나오셨는데, 내가 복수 전공이잖아. 운이 좋았죠. 왜냐면 주전공 애들 반하고 복수 전공 애들 반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주전공 수업은 이제 서울대 임용되신 교수님들이 하셨고, 복수 전공은 서울대 출강하시는 교수님들이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운이 좋게 나는 평가원 교수님 수업을 원치 않는데 듣고 있었던 거야, 사실. 그러다가 이제 한 2010년 넘어가면서 이 구분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주전공, 복수전공 둘 다 뭐 그냥 섞여서 듣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평가원 교수님들 아예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나랑 같이 앉아서 공부했던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석박사 해서 평가원 교수로 임용이 됐을 거 아니냐고. 난 댓글에다 진짜 무슨 평가원 들먹거리는 새끼들 미친 것 같아. 제발 좀 헛소리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의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래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제 배경시 필수고,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셨어야 돼. 언제 배웠니? 너희가 고1까지의 역사 시간에 배우고 국사 시간에 배웠던 얘기예요. 그래서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가장 상위 법령,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신분에 의하면은 크게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눴고, 원래 양반도 양인이고 상민도 양인이야. 그러니까 상민, 위쪽에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인은 뭐야? 자유민. 그래서 과거응시가 가능했던 애들. 근데 우리가 왜 양반을 따로 나눴니? 양반이 특권 계층으로 귀족화되었기 때문인 거잖아. 그런 내용을 다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 봐봐. 이것도 봐. 과거 응시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세 번째 문제까지 왔어요. 야, 오랜만에 진짜 내가 평가원 문제 푸니까 너무 편하네요. 예뻐. 카리나, 장원영, 윈터, 전정국 보는 것 같아요. 알고 싶진 않지만 자꾸 리지스에 떠서. 여기는 권리죠. 여기는 의무예요. 권리와 의무 대응성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러니까 아직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문신을 했는데 여기에 강아지 3마리를 그려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난 그걸 보면서 굳이?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전 남친 전 여친 이름 바꾸는 거 아니니? 결혼할 건가 봐요. 자, 그럼 봐봐.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를 정의하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자, 봐봐. 의무 없이 권리만 있는 애들 특권층이라고 하는 거고, 맞죠?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것들 로비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권리의무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천인은 뭐예요? 개인과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했다. 자, 개인한테 된 애들 산노비, 국가는 관노비, 맞니? 그리고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할, 그에 따른 어떤 뭔가 있었다는 거죠.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세습적 군역 면제 등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다 나왔잖아. 그래서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 결국에는 4개의 신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결국에는 갑오개혁 때까지의 조선사회의 근간이었다고 이미 고1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왜 다시 얘기하냐는 거야. 자, 솔직히 지문이 한두 개예요.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이 지문이. 그러니까 거의 처음 보는 느낌이야. 그런데 문제를 진짜 야물딱지게 내셨다면 절대로 1달러 가지고 문제 풀리게 낼 일이 없어요. 맞지? 맞아. 없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 정상적인 문제 보니까 좀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국어가 개 박살나 있었냐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이재명 덕분에 중국인이 날뛰게 된 것처럼 윤석열 때문에 수능이 개 박살났어요, 진짜. 나는 뭐 잘 모르겠고, 내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것만 내가 얘기할게요. 정확하게 지금 일단락은 배경식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라는 어떤 합의된 약속과 공식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일관되게 출제를 해줘야 공부하는 학생들도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일관된 실력을 길러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작년 6월에 A어 지문 터지면서 난리가 났어. 근데 지금 헷갈리거든? 계엄이 언제였어? 작년 12월이었니? 그걸 봐봐. 이게 세상사가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 이태원이 언제였는지도 헷갈리고 세월호가 언제 다 헷갈려요. 미안해요. 대한민국 민주심이 아니라서. 확실한 건 난 뭘 기억하고 있냐. 작년 수능이 왜 개작살 났는지는 알고 있어. 작년에 6월은 너무 정상적이었거든요. 특히 A어 지문. 근데 작년 9월부터 완전 마탱이 갔어요. 그래서 올해 9월까지 마탱이 갔다가 올해 수능에 조금 괜찮아졌는데 아니요, 여전히 마탱이 가 있고 마탱이 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런지 보니까 아직도 수사 중이야. 이미 다 검찰 송치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무더기 제재 주기, 무더기 징계 중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를 잘 내셨던 선생님들이 지금 다 수사받고 계세요. 벌금도 많이 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 이 공권력이라는 게 가장 센 깡패 권력이거든. 사실 좀 잘못 걸린 거지. 근데 어쩌겠어요.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그분들이 다 지금 기소 수사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항 퀄리티가 지금 박살나 있어요. 시작은 윤석열, 진행은 이재명. 둘 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건데, 뭐 어차피 뭐 유튜브에 뭐 조회수 한 76명 딸이 전국에 76명이나 볼까 말까 하는 얘기인데 떠든다고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신경 안 쓰고. 내 얘기는 근데 일단 맞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 봐봐. 내가 진짜 이제 올해 2학기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진짜 개떡 같은 지문을 내가 계속 해설해야 되는 것 자체에 너무 피로함을 느꼈는데 오늘 아까 그 지문 진짜 오랜만에 본 약간 한 7등급 정도 되는 예쁜 애들이고 이거는 거의 뭐 이거는 카리나 장원영이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오랜만에 보는 너무나 아름다운 지문이어서 지금 너무나 설렙니다. 자, 2등급 볼게요. 이제. 2등급 2단락 볼게요. 조선후기 접어들어 농업 생산량의 증대, 상공업 발달로 신분안의 분화가. 자, 그럼 봐봐. 신분제가 분화되는 사회적인 요인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봐봐. 일단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경국대전을 시작을 해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됐니? 16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반이 어떻게? 차별적 특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은 세습이야. 두 번째 요인은 뭐야? 농업 생산력 증대, 상공업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는 인간의 본능적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기주 유전자처럼 자손한테 경쟁력을 부여하고 싶은 건 모든 인간의 본능이야. 그러니까 양반들은 자신의 차별적 특혜를 세습해주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때문에 이런 세습 신분이 생겨난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경제적 이슈 때문에. 그러면 사실 경국대전은 C0 뭐겠어요? 정치적 이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배우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줬고 C1은 본능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쯤 됐으면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교수님 나이에요. 진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지 않고 학위는 없으나 그리고 곧 입학도 이제 대학원도 가야 되고 논문도 쓰고 학위도 따겠으나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다른 과목과 달라서 국어 교육은 갈 길이 멀어서 내 얘기가 맞아요. 내가 논문 안 써도 내 얘기가 맞아요. 이 얘기 들으세요. 너무 이렇게 잡소리들 많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자, 봐. 조선후기 들어서 이제 C2 경제. 이에 따라서 신분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자, 벌써 이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차별적 특혜 같은 이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송양과 도망을 했대요. 이게 신분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도망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하네. 그럼 봐봐. 나는 이제 송양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내 몸값을 내가 주고 사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영조 연간에 편찬된 속대전에 그렇지. 자기 몸값이 100냥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제도화했죠. 왜 제도화했을까? 자, 노비제를 유지해서 그들한테 권리가 없으니까 의무도 부여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 그래서 권리를 부여해서 의무를 부여하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된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 시대에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총력전이 벌어졌잖아. 사실 이제 동서양에서 봤을 때
송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동양이 발달되어 있었고, 송나라 때 발명된 것들을 보면 거의 근대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에 근접한 수준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가 이 몽골이라는 대재앙을 만나가지고 한 200년에 300년 정도 산업혁명이 늦춰진 걸로 지금 추측이 돼요. 자,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은 기본적으로 총력전이었어. 그런데 서양은 완전 국지전이고, 서양은 어느 정도냐면, 뭐, 영주 이런 새끼들, 뭐, 밑에 이제 거느리는 사람이 뭐 300명, 500명 단위를 거느렸단 말이야. 근데 삼국지 보면 뭐 조조에 100만 대군 이래버리잖아. 그 사이즈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총력전 개념이 아니었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완전 총력전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왜 평민이라는, 왜 시민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냐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남성을 징집을 하려면 의무를 부과한 거니까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분적으로 그들한테 권리를 주게 하는 형태로 간 거고, 그럼 남자들이 전쟁으로 나갔으니까 일을 누가 해야 돼? 여성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성한테 참정권도 주지 않았고 권리도 주지 않았다고. 동양도 마찬가지로 족보의 이름 어떻게 실었니? 양씨 부인. 이름도 없이 실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그리스의 시민이 누구야? 성인 남성이에요. 외국인 X, 노비 X, 여성 X, I X. 즉 성인 남성을 제외하고는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인간은 왜 인간으로 대접받고 인정받기 시작한 거냐면 뭐 때문이야? 이런 배경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정치적, 두 번째, 본능적 아니고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에요. 경제력이 발달해서 노비나 평민들도 경제력을 갖게 됐고, 또 국가의 과학기술 발달해서 총력전적인 상황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모든 국민을 시민화해서, 모든 국민한테서 권리 의무를 부여해서, 의무를 부여해서 국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로 간 거예요. 봐. 너무 스무스하고 너무 유의미한 지적인 정보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수능이에요. 자, 이는 국가제적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기 유리했다. 몰락한 양반들의 노비주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유지가 힘드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는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런 거야. 뭐 우리 집 갑자기 망했어. 당장 빚쟁이들이 달려와. 그러면 노비부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노비를 팔 수도 있겠는데 팔리는 가격만큼 노비가 자기 자신을 사겠다는데 정도도 끝 안 풀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 3단락.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내가 얘기했지. 봐. 경제 키워드 나오는 거 보이죠? 상민층에서 이제 유학 직역. 자, 그럼 봐봐. 원래 상민층은 어떻게 됐어? 양반 밑이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같았죠. 양인으로. 하지만 양반과 중인과 상민으로 쪼개졌죠. 그런데 얘네들이 사실은 또 본능이 있었던 거죠. 아까 나왔던 C1.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간 건데, 또는 뭐냐면요. 지금 C2였니? C3라고 해가지고 이건 사회 문화적일 수도 있어요. 소위 체면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유학 직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여러분 명예 박사, 뭐 명예 시민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야 우리나라 되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길 가다 뭐 시비 붙은 사람이 100억 부자든 1000억 부자든 1조 부자든 그런 거 없이 들이받아요. 대단한 나라야. 근데 일본이나 태국은 신분제 나라거든요. 아직도 신분제라고 봐야 돼, 걔네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런 일이 없어. 자, 그런데 봐봐. 너희가 신분제 국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너희 신분을 합법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까 안 할까? 하죠, 당연히. 그래서 하는 거야, 여기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 유학은 벼슬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관료로 지출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직역 면칭이고, 호적상, 자, 경제적 이유도 있었죠. 뭐라고? 군역 면제라는 특권. 왜 그랬을까? 학생이라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설명을 좀 덧붙여서 좋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 군필자가 되시면 예비군을 받는데요. 학교에서 휴학 중이지 않으면 대학 예비군을 가서 날짜를 좀 줄여줘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유학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학생이야. 또는 뭐냐면 성직자야. 얘기했지? 그 시절의 종교가 유학이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애들은 성직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성직자니까 특권을 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도적인 양반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회적 양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양반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부 편입 같은 게 있어야 패러프레이즈 사회적 양반이 되는 건데,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양반전, 너희가 중학교 때 내신 작품에서 봤을 거예요. 고1 때였나? 그 양반전에 뭐라고 나오니? 무릇 양반이란
음식을 먹을 때 씹어 먹어서는 안 되고 녹여서 먹어야 되며 뭐 일어나서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귀찮아 죽겠는데 위에 싫은 것만 있는데 양반 안 할래요. 좋은 거 없어요? 그러면 상면들을 길 가다 뺨때를 때려도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양반은 못하겠어 하면서 도망가는 그 양반전 얘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가 유교에서 중시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춥고 더워도 의복을 갖춰 입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도 예를 들면 정장을 입고 수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불편해. 니들 입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너희도 지금 사실 교복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입고 오는 거예요. 아니니? 교복이 편한 사람. 교복 입고 활동복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교복이 얘들아 서양식 의복이잖아. 넥타이 매야 되고 셔츠 입고 벨트 입고 사실 되게 불편해요. 편하면 교복 입고 체육 뛰지. 그러니까 사실 체육복이 제일 편한 옷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옷이든 뭐 이런 것들 다 갖춰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양반이라는 것도 하나의 집단이잖아. 가문이잖아. 그러니까 가문으로서 족보로, 가문으로서 어떤 문중으로 편입돼서 활동을 해야 인정을 받는 거죠. 내가 얘기했던 그래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좀 반가웠던 이유는 니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이미 너희가 이거 어디서 배웠냐? 구체적인 내용제하고는 다 역사 시간을 배운 거잖아.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나부터일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신분 상승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양반은 박살이 나고 비양반은 높아지더라. 물론 양반들이 자기 특권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겸상하지 마라고 했지만은 얘네가 힘이 더 셌다는 거죠. 됐니? 그러면서 유하게 증가했던 거는 그런 거다라고 일단은 배경을 세팅을 했고, 자 이제 나로 가서 하고 싶은 얘기 봅시다. 1달러. 경구대 전체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유형원이 있었고 정약용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 도덕적 능력주의가 전제, 해법으로서의 개혁, 그래서 PS 구조.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실제 양반 외에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 어떤 특정 직업은 전문성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니? 경험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전문성이 나의 시장에 대한 대응,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고 나의 희소성과 몸값을 결정하잖아. 그럼 여러분의 전문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풀어야 되겠어? 안 풀어야 되겠어요? 안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영업 비밀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남존일만 시키더라고, 진짜. 1타부터 끝타까지 제 걸 다 따라요. 근데 나도 같이 잘 되면서 니네도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니까. 그래서 요즘은 약간 삼성이나 애플 전략처럼 시장을 쭉 보고요. 나는 이미 10년 뒤에 사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20년 뒤에 바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내 능력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회사들은.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냐면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시장보다 딱 1년하고 2년만 앞서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전략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시장보다 내가 10년, 20년 앞선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봐. 그래서 보니까 나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대중들 위해서도 시장보다 1, 2년 앞선 정도만 보여주는 게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나는 이제 요즘 하면서 하고 있거든. 자, 그럼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드리는 거냐면 이게 이제 국어라는 지문들에서도 이제 이런 게 좀 보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죠. 내가 예측한 대로 우리 역사에서 배웠던 내용이지. 기본적으로 양반 이의 신분에서 관료가 되기 어렵다. 왜 그렇다고? 세습이 되기 때문이야. 양반이란 신분의 세습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과거 합격을 한 아버지가 자식 과거 합격시키는 게 쉽겠니?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과거 시험을 치러본 적도 없는 아버지가 과거 시험 합격시키는 게 쉽겠니? 압도적으로 전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가 지금처럼 많은 연봉을 받은 게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 15년에서 20년? FA 제도도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20년은 25년? 그러니까 FA를 해야 프로야구 선수가 뭐 수십억, 수백억대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원래 부자가 될 수가 없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부자가 된 건 박찬호를 시작으로 해서 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고 그 과정에서 FA 같은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FA 제도로 막 10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든 아버지가 봤을 때 이만한 직업이 없거든. 근데 아버지한테 신체적 유전자를 물려받았지. 그 아버지는 야구 기술자지.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들한테 야구 같은 교육을 더 잘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 비슷한 맥락으로 이미 우리나라 사회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병원보다 큰 병원을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는 병원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자식들 의대를 보내. 그래서
사실 25년 전부터 왜 의전원이 미친 듯이 생겨났냐면 그 새끼들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도 몇 있어요. 애가 개 빡대가리 새끼여가지고 공부는 뒤지게 시켜서 과학고를 보내놨는데 우리 때 과학고는 지금 연가고야. 그런데 애가 과학고를 공부를 못해서 2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호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 전형이 있었어. 이 새끼 재외국민이 아니잖아. 그런데 유학생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 전형으로 동신대 한의대 들어갔어요. 동신대 한의대를 졸업했으면 했는데 양의학을 물려받아야 되잖아. 못 물려받잖아. 내가 무슨 대학으로 얘기하지는 않을게. 이미 머릿속엔 다 알고 있는 그 대학이니까. 그래서 그 대학 의전원에 외국 학위를 갖고 있으면서 한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는 특별전형 2명을 만들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한 5억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어. 그 전형 만드는데. 걔가 거기에 혼자 지원했겠죠. 결국 의사 타이틀을 땄는데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런 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수시대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조국 보면 모르냐고.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어쩌겠어. 사실이 그런데 좀 알고 있으라고. 열받지 않니?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투표 한 장이겠지만 뭐 양쪽 다 병신 새끼를 해서 뭐 투표 한 장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만 똑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왜 병신한지 알겠지. 좌파고 우파고 다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한 걔네 아버지는 우파셨어요. 조국은 좌파예요. 그러니까 쌍으로 권력만 잡으면 그 지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쌍욕 박는 거고 내가 그래서 병신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그러면 내가 정약용이었던 거야. 내가 배약용이었던 거야. 내가 유형원, 내가 유인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라고 입만 터는데 해결이 되겠어요? 권력도 없는 새끼들이. 그치만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 후손들이 보면서 뭔가 아이들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민주투사에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니? 같은 헛된 희망을 품을 수도 있죠. 우리는 봅시다. 그래서 정약용 경제유평, 유형한 반기수록 무슨 얘기가 나온지 봅시다. 2달러. 유형현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그럼 봐라.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은 거죠. 내가 얘기했지. 민주주의는 종교라고. 이 당시 성리학 유교는 뭐야? 종교였던 거죠. 그럼 그들의 가치 체계는 민주주의에 기반하는 거야. 내가 갑자기 씨발 공산주의 이런 거 아니라고요. 배노주의 이런 거 아니라고요. 주체사상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 기존에 있었던 성리학적 가치라고. 자 그러면 1번 전제 뭐니? 성리학 가치로. 두 번째 성리학에서 뭐 해? 야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전제는 유지하면서 뭐 하는 거야? 비판을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 노비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도덕적이냐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의 근거는 뭐야? 천하의 도리 어긋남이에요. 천하의 도리는 뭐야?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비판하는 거야? 수시제도는 비민주적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는 지금 수시제도는 뭔 줄 알아요? 그냥 특권층 자녀 제도를 하나 만들어요. 정원의 10%를. 그래서 씨발 니들끼리 싸움해. 아니 왜 그걸 80% 수시에다 녹여가지고 그 지랄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내년에 사탐난 할 거야 말 거야. 확통난 할 거야 말 거야. 아니 공부는 안 하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잖아 애들이. 이 뭔데 이게 도대체. 왜 이 지랄 해놨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기부금 입학도 해. 이재용 아버지가 1,000억짜리 체육관 하나 지어주면서 들어가면 니네 그거 이용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지금 되게 잘못돼 있다. 그냥 특권층을 인정을 해버려야 돼. 이미 특권층이 특권을 다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몰래 집어넣으려고 수시제도를 만든 지 20년이 됐거든. 이제 좀 그냥 솔직하게 특권층 제도 만드세요, 제발. 그래서 뭐 5급 이상 행정관료 추천제 뭐 이런 거 만들어 빨리.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 계속 봐 이제. 그러면서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고 비도덕적인 직업이라 생각한 광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광대가 없어져요. 그럼 이제 아이돌 다 없애야 돼. 야구선수 없애야 돼. 뭐 사실 아이돌도 결국에는 광대 비슷한 직업 아니야?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거니까. 산업공상의 3인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이제 개혁을 주장했는데 자 개혁의 근거 일단 대전제부터 봅시다. 대전제는 뭐야? 대전제는 성리학이라는 누구나 받아들였다. 맞니? 결론은 뭐야? 도덕국가 자 그래서 적용을 해봅시다. 노비제 폐지. 근거는 뭡니까? 도리 어긋남. 자 이 사람의 대안은 뭡니까? 산업공상으로 편입. 즉 직업적으로 예의가 없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뭐라 그럴까? 노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없앤 거야. 뭐 가수 없앴죠, 댄서 없앴죠, 뭐 그림 그리는 사람 없앴죠. 다 없애버리는 거지. 너무 재미없다. 또 그리고 과거제 대신에 공거제. 그래서 정리하면 1번 뭐다? 신분제 철폐. 두 번째 산업공상이라는
뭐로 가자? 직업군만 남기자. 세 번째 개혁은 뭐 하자? 과거제를 없애고 뭐로 가자? 공거제로 가자. 과거제가 수능이랑 공거제는 수시예요. 이 사람은 수시로 가자 그랬어요. 왜? 야, 수능 시험 잘 친다고 도덕적이니? 수시에서 봉사활동 점수 같은 거 봐야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된 여기까지? 몇 달러까지 했어? 2달러. 그리고 내가 예전에 가나 세트형에 과거제, 공거제, 지방 관련은 공거제로 뽑자. 그런 주제 가나 세트형 지문을 우리 이제 커리큘럼 넣어서 했는데 이제 이반은 내신 대비를 했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기초에 엮여 있다고 배경식적으로 정리하면서 가셔야 돼요. 3달러. 정약용은 신문제가 동의하는 사상에서 3인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공생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하였다. 자, 이제 정약용의 주제 첫 번째는 뭐냐면 산업공상으로 거주지를 구분하자는 거. 존나 무서운데. 뭐 강남 사는 애들 따로, 서초 사는 애들 따로, 서울 사는 애들 따로, 부산 사는 애들 따로. 어떻게? 너 선비야? 너는 서울 살아. 너는 공순이야? 너는 그러면 부산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눴다는 거야. 이에 맞춰서 사집단도 재편성하는데, 자, 뭐야? 일단 첫 번째. 야, 사라고 선비라고 다 똑같은 선비가 아니야. 그래서 1단계 뭐가 있어? 예비 관료인 선사가 있고, 두 번째는 교육을 해서 관료를 평가하자. 그리고 지역 추천 인재 전형이네요. 그래서 사 거주지에서 선사 나오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배정을 한다. 지역 균형인데 이거? 또는 기회 균형인데? 노비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비는 그냥 노비로 살아 이거죠. 자, 그럼 비교하자 얘들아. 지금 얘는 신문제 폐지인데 오히려 얘는 신문제 유지죠. 그러면서 최초의 양인과 천민 구조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천민은 여전히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는 거고, 반면에 양인은 어떻게 됐어 지금? 두 번째, 사농공상으로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관료로 갈 수 있는 비율을 사 쪽에다 많이 배분을 하지만 농공상도 농민과 상공인에도 배정을 일부 하자는 거죠. 천민은 배정이 없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내가 보이지 이렇게. 양천제로 분류하면 산업공상이 양인, 천민은 직업군에 들어가지도 않지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얘는 노동만 담당하는 계층이야. 그리고 당연히 정치 참여 안 돼요. 반면에 사 쪽에는 정치 참여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상대적으로 농민과 공업 상업인한테도 배정. 4달러.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지배층으로 사회 주목을 했대요. 유형을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자인 민을. 그래서 이 사람은 삼인주의라는 걸 했던 거네. 천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지배층인 사로 구성하고 있죠. 엘리트주의죠.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과거처럼 왕과 양반이 독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죠. 정리하면 자, 중세보다는 민주적이지만 우리의 현대보다는 비민주적인 거죠. 정리하게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재편을 하자.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집단의 정치 경영 경력을 집중시키는 특권 계층으로 가져가고 피지배층과 지배층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자라는 그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재구성을 하자는 비교 대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구조도 표 처리해가지고 정확하게 두 사람의 견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답까지 가는 건데 지금 사실은 실전 해설보다는 약간 내신 분석 목적을 두고 수업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실력 기르기 좋다더라는 거야. 사실 실전 해석이잖아. 그냥 내용을 좀 풀면 돼요. 이 정도 난이도는. 그런데 그렇게는 실력이 늘질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수업까지 들어와서 보는 거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자 구조도 그립시다. 카메라 여기로 잡아주세요. 자, 이제 능력손으로 구조도 그려. 그리고 이 지문은 필수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역사적인 내용, 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나는 이제 뭐 정약용, 뭐 유형원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학자들의 주장이니까 얘는 좀 정보 가치가 떨어지고 문제풀이에는 중요하더라도 평가원 전체를 봤을 때는 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건 배경식 필수 지문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날이 많이 추워졌다.
자, 정리를 하면 일단락의 도입은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가장 강력한 법령을 근거로 신분제가 글의 주제죠. 그래서 글의 주제는 조선의 신분제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조선의 신분제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 첫 번째, 양천제로 시작을 하는데 양인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가 되고 천민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가 되지 않죠. 자, 그리고 전개 어떻게 됐어? 양인이 양반 중인 상인으로 이제 쪼개졌는데 양반은 이제 특권 세습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본능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다고 보는 거고, 이달락으로 나서 이제 이런 신분제가 더 전개가 되고 발전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특히 신분 상승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이 많아짐에 따라서 양반으로 편입을 희망했고, 또 얘네도 마찬가지로 뭐 제도나 도망 등의 방법으로 편입을 희망했는데, 이 제도가 생겨날 수 있었던 배경은 양반 계층이 몰락하면서 노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노비 거래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고, 그럼 노비가 그냥 자기 몸값 지불해버리면 되겠죠. 두 번째, 국가 재정이나 국력의 이슈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보다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상민을 만드는 게 더 국가 입장에서는 이득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벌어졌다는 거고, 자, 3단락 넘어와서, 그러니까 2단락은 특히 이제 천민의 신분 상승 욕구와 그 제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단락에서는 이제 상민의 신분 상승 의지라고 봐야 될 건데, 대표적으로 제도적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 유학 직역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얘는 특히 군역면제라는 특혜, 경제적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역이라는 사회적인 인정. 세 번째,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양반 문화를 또는 양반이 되고 싶어 했다. 4단락, 양반은 내려가고 나머지는 올라오더라 정도 내용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가는. 자, 카메라 이쪽 잡아주세요. 자, 이 기준으로 이쪽. 자, 이제 나 정리해 봅시다. 자, 같이 봅시다. 나는 이제 조선을 지탱했던 근거법령이 경국대전이니까 경국대전에 근거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경국대전이 근거하면 양인의 관료가 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나? 실제로는 차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신문제 동요라는 가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유영현과 정약용이 이런 서적들을 통해서 논문을 썼더라. 자, 유영현은 일단 둘 다 공통은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근간이 되는 종교를 뒤엎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성리학적인 어떤 도덕국가 건설이라는 전제는 깔아놓고 그 세 가지 주장인데, 노비제를 채비하자 이유는
이런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차별하는 게. 두 번째, 광제제도 폐지하자 이유는 광대라는 직업 자체가 비도덕적이라서. 과거제보다는 공고제를 하자. 왜? 도덕 검증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도덕을 기준으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선발을 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자.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건 뭐냐? 성량에서 가장 중시했었던 도덕적인 것을 기준으로 가져가자는 거죠. 3단락으로 와서 얘는 그런데 생각이 좀 다른 게 노비제를 유지하자고 했죠. 왜 그러냐면 노동계층을 얘네가 전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산업공상을 유지하는 건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산업공사별로 차등을 두지 않은 거야. 특히 첫 번째는 거주지 구분에서. 두 번째는 관료에 선발하는 비율에 있어서. 그래서 관료 선발 이전에 좀 관료의 후보가 되는 애들이 선사, 관료 이전에 선. 그래서 선사를 선발할 건데 사에서 제일 많이 뽑고 농공상에서 일부를 뽑고 노비는 아예 배정하지 않겠다. 마지막 4단락입니다. 자, 둘의 그런 공통점은 뭐였냐? 사에 주목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개혁하자는 거죠. 그리고 지배층의 권한은 높이고 피지배층은 낮추자는 건데 구체적으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와 민이라는 개념을 썼다는 거야.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지배층이고 민은 피지배층인데 일단 사회에 편입돼야 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 또는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배를 잘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 권력과 경제력도 부여를 해주자. 특권 계층으로 만들어주자. 대신에 도덕적이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됐겠죠. 된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고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런 구조 처리나 내용 이해를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이쪽으로 봅시다. 자, 기본적인 원리인 여러분 권리 의무라는 개념에 맞죠? 그리고 면천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속대전에 지문에 나와 있는 면천의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면천의 제도에 의해서 원래 권리 의무가 없던 사람이 권리 의무가 발생을 했으니까 1번 괜찮고. 자, 2번 기본적으로 법적 시무는 양인과 천인 두 개죠. 근데 사회적으로 더 분화가 됐던 거지. 자, 3번도 이제 뭐니? 속량에 해당하는 걸로 확인되셨을 거고. 4번은 경국된 신분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형이 일부 된 거죠. 정답 어렵지 않게 4번 고르셨을 겁니다. 자, 온전한 양반은 인정받지 못한 건 뭐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제도적으로는 받았으나.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필기하시고 13번 일론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 유형은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예시가 뭐였니? 광대, 비도덕적인 직업. 유형은 지방사회의 도덕적 기품을 진작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선발한 관료를 뭐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나타나자. 맞죠? 3번도 사집단을 강조한 거. 4번도 거주지를 달리하자. 정답 5번인데 시험이 아니라 뭘 받자? 추천을 받자. 그래야지 도덕을 하긴 하지. 수능 1등급이라고 도덕적이냐.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인데요. 기억.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에 사실은 가해로 인해서 나에서 어떤 대응이 나타난다는 건데 순수하게 보면 사회개혁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양반계층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계층의 방어적인 논리일 수도 있죠. 맞니? 야, 너 이 피해배층 까불지 말고 깝치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은 그렇죠. 야, 너 이런 거 못하지? 신분적 정책수 될 것 같아요. 자, 니은은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면 당연히 양반층이 더 유리한 것도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봤거든. 1번 선지. 맞잖아. 전 1번 선지 괜찮아 보여요. 왜? 얘네들이 돈으로 뭐 해가지고 뭐 유학 직역을 샀어. 근데 유교 의례 안 껴줘. 문중한 족보에 편입 안 시켜줘. 그럼 우리는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어라는 기득권 양반, 그러니까 기존 양반의 노력인 거 맞잖아요. 두 번째, 이런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선사 선발 제도죠. 시행은 안 됐지만. 맞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저는 맞아는 보이는데 다른 선지랑 비교할 부분에서 저는 어떤 경우의 수가 보였냐면, 자, 일단 기억은요 실현이 됐어요 지금. 근데 니은은 미실현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책적 방안인지 아니면 정책적 제안인지. 근데 사실은 방안이라고도 패러프레이즈 하니까 전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실현됐냐 미실현됐냐. 그래서 1번은 사실은 미실현됐을 뿐 어쨌든 정책적 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넘어가 볼 거고, 주장된 2번
호적상 유학직역이 증가하는 상황. 호적이라는 건 제도죠. 그래서 발치독을 해보면 호적상 유학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도적으로 봤을 때 맞고. 그런데 봐봐. 기득권 아니잖아요. 신규 편입이니까. 그래서 대립되는 개념으로 기득권 X라고 이분법적으로 보셨으면 2번은 보이셨단 말이야. 내가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 기존이라는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는 기득권 키워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3번 볼게. 기역은 상민이 유학직역을 얻는 과정 확대되는 상황에 양반 인정받는 거 억제하는 장치다. 즉 제도적으로는 편입을 해주나 사회적으로는 편입을 해주지 않겠다. 되죠?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 신분의 벽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인재로 등용하겠다. 그렇다면 그 바로 아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습 비판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향이다. 3번도 맞아 보이거든. 1, 3번 중에 고민 좀 해봅시다. 4번.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해서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다. 글쎄요. 왜냐면 아니 사실은 기억에서 껴주지 않는다고 얘네가 뭔가 뭐 불평등하고 경제적 이득이 없고 이런 건 아니잖아. 사실은 유학 이거 기억이 안 되더라도 얘네는 군역이 없잖아. 그래서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힘들다. 아니 돈 벌어서 능력주의도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 자체가 저번에 능력주의 작동이 어렵다고 틀린 것 같고 신분 구분을 강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양반 쪽의 방어라고 봐야죠. 방어. 그러니까 오히려 양반이 무능해지면서 생기는 방어라고 봐야지. 특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니죠. 분화가 되고 양반층이 몰락하고 있는 거니까. 양반층이 분화되고 있는 거니까. 좀 애매했던 것은 1, 3번이거든요. 1, 3번 중에 좀 이따 한번 골라보고요. 자, 15번. 자, 이거 기억은 딱 봐도 이제 성량 얘기죠. 그래서 뭐 유영현, 정약용 둘 다 당연히 기억은 동의할 것 같고 여기다 유정이라고 쓰고 저는 둘 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두 번째.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치니 알다. 이 둘 다 뭐 이렇게 신문제 철폐나 뭐 정약용은 뭐는 비판? 노비제는 유죄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둘 다 어쨌든 도덕 능력이 뛰어나면 인정한다 그랬으니까 둘 다 괜찮은 것 같고. 덕혜훈 인지를 판정하면 그러니까 도덕을 따지자도 둘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넘지 않아요? 둘 다 넘어도 된다고 그런 것 같아. 난 둘 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니네.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재,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봐봐. 덕혜훈 인지를 판정하다, 이건 이거잖아. 그런데 나라 안의 모든 이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아니죠. 얘는 천민을 갖다가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 되겠네요. 자, 리을도 다시 한번 보자.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렇죠. 유영현은 니을에 동의하진 않죠. 유영현은 니은 디귿에 동의하겠죠. 유영현은 니은에 동의하고죠. 정약용은 니은 동의, 리을을 동의하지 않죠. 5번이네. 그러니까 이걸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풀이신다고. 내 표철이라는 게 다 이런 측면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개 헷갈릴 거예요, 사실은. 문제 자체가. 이렇게 보셨어야 되는 거야. 표철이 하셔가지고. 그럼 5번은 어렵지 않게 보였을 거고. 된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4번만, 14번만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1번인지 3번인지 고르시고 이유를 쓰세요. 여러분이 정답을 고른 이유를 손으로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손으로 써야 자신의 어떤 논리적 사고의 결함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국어 문제를 풀면서 맞췄으면 그만이죠가 아닌 게 국어는 풀이 과정이 틀려도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학하고 너무 달라서. 그게 실력을 계속 뒤흔들고 성적 기복을 계속 뒤흔드는 요인이거든. 그래서 무조건 손으로 쓰시고 제가 설명한 것도 손으로 쓰셔서 두 개를 비교해서 경쟁시켜서 더 나은 논리를 선택하셔야 되고 아주 가끔 확률 0.01%, 0.0001% 확률로 제가 틀릴 때가 있어요. 수학이 아니라서. 그럴 땐 저도 배우는 건데 99.99% 제 말이 맞습니다. 다 쓰셨니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사람. 해설은 1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손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손으로 다 쓰셨나요? 10초 마무리 할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같이 보시죠. 정답은 왜 3번이냐? 1번이 뭐가 틀렸냐면 이거예요. 자, 기억의 기능이 신문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냐 아니면 돈으로 직역을 산 사람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냐.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양반 측의 노력이야 신규 양반에 대한 장애물이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그러한 양반들의 노력이 어떻게 실현이 됐냐는 거죠. 정책적으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의 노력이 어디 나와 있죠? 있나요? 없어요. 없어. 물론 맨 마지막 단락 양반층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작동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그 노력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도 사실은 전부 확인 안 되는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노력이라고 볼 것이냐 억제장치로 볼 것이냐 사실은 여러분 기억의 맥락을 보잖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했다야. 그러니까 물론 억제장치도 되고 노력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일단 디귿은 확실하게 맞잖아요. 반대로 그 노력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지는 확인이 안 돼.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자 지금 정약용이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근거로서 니은을 주장했는지도 확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확인 안 되는 정보투성이야.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우리 기억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자. 우리 양반의 신분 정체 지켜야지.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자, 선사선발 제도잖아. 이것도 정책이긴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게 그러한 신분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인지 사회 개혁의 하나의 방법인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러한 양반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은 확인이 안 돼요. 나머지는 확인이 돼도. 맞죠? 뭐 정책적 방안이다. 이건 확인되지. 그래서 확인 안 되는 정보는 제가 빨간색 괄호치네요. 그런데 3번은 확인이 되죠. 왜? 양반층의 노력이라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상면층 인정하지 않기 위한 허들이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디귿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뭐야? 도덕적 능력. 맞니? 그럼 도덕적 능력 뛰어난 사람들 인재 등용하자. 그런데 유영원은 신분의 철폐에서 노비까지 다 들어올 수 있고 반면에 실질적으로는 사농공상에서 농공상에서 관료로 가는 일은 없었지만 천민은 배제하더라도 농공상에서 관료로 갈 수 있는 열어두다가 정약용이잖아. 맞니? 특히 유영원은 노비까지 포함시키는 거니까 디귿은 더더욱 신분의 벽을 두지 않는다 해서 거리낄 게 없죠. 됐어? 그래서 3번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선지인 반면에 1번은 빨간색 괄호가 확인이 안 돼서 정답 3번 마무리였다는 거예요. 자, 필기도 하셨고 정리하셨으면 자기 생각 교정까지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좀 내신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이 느낌으로 끝내는데 좀 이제 죄송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진짜 니즈를 파악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표정 보면 너무 하기 싫어하고 너무 힘들어 하거든. 근데 이제 엊그제 최고의 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시켜주는 게 좋대요. 그쵸?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헬스장이나 운동선수인데 코치님이 훈련을 빡세게 시켜서 징징 짜는 소리를 해도 그럼 하지 마 보다는 야, 해. 그래도 해야지. 이걸 원하는 걸 수가 있지. 왜 실제 퍼포먼스 그래야 나오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서 도망갈 애들은 도망갈 거고. 아니야? 알았어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1분만 얘기하고 갈게. 여러분 내신이 다 끝나면 이제 12월 20일부터 개강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스파르타 클래스가 낫냐? 테토 클래스가 낫냐? 테토 클래스로 할까요? 그래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과제를 진행할 건데 정확하게 앞으로 여러분 과제가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풀고 구조도 자기 손으로 그려오고 수업 필기하고 자기 손으로 구조를 한 번 더 그리는 프린트가 4번 정도 나가겠죠 그러면. 자, 그런데 최종 단권은 어디다 하는 거야? 교재에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재가 나갈 거고 그 교재에다 단권화까지 해오는 작업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겁니다.